우리 시대가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정말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변할까? 내가 사는 동안 정말로 그렇게 많이 변할까? 네. 우리 부모님 세대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48년생이세요. 48년에 태어난 저희 어머니는 3살 때 6.25를 경험합니다. 3살 때 6.25를 경험한 저희 어머니가 지금 73살이신데 스마트폰으로 딸이 하는 유튜브를 보고 계세요. 50년대, 60년대 10대와 20대를 지낸 저희 어머니가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니가 73년 삶 중에 50년 동안 변화한 세상보다 나머지 20년 동안 변화한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변했다는 거예요. 네. 일본 기무라 연구소에 따르면 농경사회, 밭 갈고 농 갈던 농경사회는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느리게 변화했어요. 그 이후에 산업화 시대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했어요. 천천히 변화했죠. 그 다음 지식 기반의 지식사회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사회는 3년 만에 변화해요. 3년 전의 지식이나 3년 전의 데이터가 지금은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다 업그레이드 돼 있고 그때 유행하던 것들 지금 유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3년 전의 지식이 지금은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지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AI 시대로 들어섰어요. 이 AI 시대는요, AI는 매 순간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진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는 3년이 아니라 3개월, 3일, 어쩌면 3시간? 시간 단위로 지식이 업데이트되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가 과연 우리한테 편리함만을 줄까? 지금까지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방향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변화했죠. 물론 그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손해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편리함을 더 많이 느끼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석탄 연료를 지금껏 편리하게 사용한 대신에 지구 온난화가 와서 지금 우리에게 팬데믹이라는 결과가 나왔죠. GMO라는 인간이 발명한 유전자 변형 식품은 인간의 식량난을 해결하고 식품의 원료비를 완전히 낮춰서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가공식품들을 먹고 있죠. 과자, 음료수, 밀가루, 식용유 뭐 이런 모든 것들. 대신에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잖아요. 많은 만성질환과 염증과 성인병들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강력한 주범으로 GMO가 손꼽히고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스마트폰도 굉장히 생활에 편리함을 줬지만 이 전자파가 우리의 혈액을 뭉치게 하고 굳게 해서 혈액순환이 안 좋게 하고 특히나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도 이 전자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신경정신과적인 그런 불편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겪고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잃고 손해본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렇지만 그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편리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어떨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돈이 있고 돈이 없고는,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풍요롭고 윤택하고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고 돈이 없으면은 좀 불편하게 사는 정도, 돈이 많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게 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그냥 이렇게 좀 더 편리하고 불편하고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몸에 대한 통제권도 내가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과 내 정신에 대한 선택권도 내가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는 이동에 대한 선택권, 내가 어디를 가고 가지 않고에 대한 선택권도 나한테 없을 수가 있고, 실제로 내 몸에 어떤 백신을 투여한다거나 어떤 칩을 심는다거나 나한테 선택권이 없으면 내 뇌를 마음대로 해킹해 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권이 나한테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회가 올까?
왜 그런 사회가 올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조금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내가 왜 그걸 선택을 못하지?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주관식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누군가가 짜놓은 판 안에서 객관식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미 좋은 대학에 가야지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 행복해진다라는 게 무의식 중에 나한테 각인이 돼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미 어느 대학을 갈까? 서울대를 갈까? 어느 대학을 갈까? 대학을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해라는 선택지 안에서 어느 대학을 갈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삼성에 들어갈까? 공무원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주관식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판을 짜 놓은 그 선택지 안에서 객관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향력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나의 가정, 뭐 내가 오너라고 한다면 나의 회사, 아니면 뭐 내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다, 그럼 지역사회, 이렇게 영향력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어느 한 나라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나라의 선택지를 그 사람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선택지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점점 더 심오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래 사회도 어떤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충분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일반 대중들은 그 선택지 안에서 내가 혜택을 누리고 있고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인류애라거나 인류의 평화라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것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편리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세팅하고 있는 거죠. 뭐 음모론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세상보다 AI 세상이 되면은 사람들을 규제하고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어진 틀 안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 해안과 지혜를 가지고 나만의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100% 그렇게 되는 거는 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AI 시대에 어떤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